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KT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진화하기에도 급급한 가운데 이번엔 서버가 침해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서버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인데요. 이젠 개인정보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T는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인데요. 보도에 최덕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대표이사가 직접 고개를 숙인 KT. 이번 주에 벌써 2번째 브리핑을 열고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늘었다고 자진해서 밝히는 등 해킹 사태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멋쩍게 이번엔 서버가 뚫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T는 18일 저녁 11시 57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이었습니다. KT는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침해 흔적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사 서버에는 가입자 정보, 통신 기록, 인증, 접속 관련 토큰 등이 들어있어 개인정보 대량 유출, 계정 탈취와 이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 악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T는 복제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출 정보를 번복하고 있던 중 서버까지 뚫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T는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부인했다가 언론 보도 등이 나온 후에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다 서버가 침해된 것도 지난 15일 인지해놓고 3일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킹을 숨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 조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KT는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떨어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KT와 롯데카드 등 최근 잇따르는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침해 사고 신고를 고의로 늦출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특히 금융사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굵직한 해킹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과기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해커가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불법 기지국을 통한 KT 내부망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관련한 모든 피해와 조치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역시 롯데카드 정보 유출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와 롯데카드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면서 정부는 현재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임시 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 신고가 없더라도 해킹 정황이 확보되면 정부의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KT의 소액결제 피해 관련 신고 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해킹이 금융, 비금융을 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 안보실 주도로 범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침해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침해 사고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수준을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금융사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해킹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문형민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롯데카드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이달 초부터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롯데카드 측을 상대로 고객 정보가 얼마나 어떤 경로로 탈취됐는지 파악한 뒤 해킹범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롯데카드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6만 9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10%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행정력 투입에 들어간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건데요. 허위 협박글 작성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허위 협박글에 대한 손해배상 첫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협박글의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0대 남성 최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닷새 뒤에 올라온 글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최 씨를 검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700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금액을 최 씨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2년 만에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법무부가 청구한 배상액 4,300여만 원을 최 씨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려 정부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허위 협박글에 대한 손해배상 첫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테러 협박글의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3년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진기훈입니다. 2억 원에 달하는 빚 때문에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하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장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빚 때문에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49살 지모 씨. 법원이 살인 및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며 폐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선고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두 아들과 동갑내기 아내가 숨졌습니다. 지 씨는 범행 직전 두 아들에게는 피로회복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습니다. 자신도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막상 바다에 빠지자 겁이 난 지 씨는 미리 열어둔 창문으로 혼자 탈출했습니다. 119 신고도 없이 홀로 도망친 지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 씨는 2억 원에 달하는 채무 때문에 아내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지 씨는 선처 의견서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 포상 관광객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해 최근 높아진 K 콘텐츠 열풍 덕에 한국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포상 관광객의 지출은 일반 외래 관광객보다 약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소비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앞에 모인 3천여 명의 외국인들. 포상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글로벌 금융기업 임직원들입니다. Because it's raining, I haven't got a chance to try too many, but I was hoping to check out the Korean Squid Game experience.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골든과 소다팝 노래가 나오자 흥을 주체하지 못한 이들이 다 같이 신나게 춤을 추며 공연을 즐깁니다. 부스에서는 사자보이즈처럼 차려입은 모델들과 사진도 찍어보고 영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공기놀이, 제기차기를 체험하다 이내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이번 단체 포상 관광을 통해 약 124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상 관광객의 지출은 일반 외래 관광객보다 약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단체 관광객의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돈을 소비하시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서 저희가 많은 단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K 콘텐츠인 K-팝 데몬 헌터스를 계기로 대규모 포상 관광을 적극 유치해 관광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관광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